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TV 장정용입니다. 오늘은 상가 인테리어 견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을 모신 분은 힐링스페이스 고석환 실장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석환 실장입니다. 예, 두 번째 촬영인데 좀 어떠세요? 아, 네. 첫 번째보다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보면 이게 견적 내는 법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개인 매장 견적을 내는 게 좀 틀리죠? 아, 네. 틀리죠. 네네. 틀린 이유는, 예.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개인 하나의 건수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세부적으로 견적을 좀 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 서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계속 연이어가지고 같은 부분의 공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평균치의 값을 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이 계속 오는데 매일 가가지고 뭐 거기서 세부적으로 견적 내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약속을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견적을 내서 서로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요즘 견적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뭐 인테리어도 인건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공사비가 있다. 그중에서 인건비 포지션하고 재료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예, 예. 보통 보면은 인건비가 거의 70%라고 보시고 인건비가 70%? 예. 자재비가 30%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하고 좀 틀린 거는 요즘 좀 뭐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에 이슈되고 많이 막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인건비 포지션이 예전에 비해서 한 2~3%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잔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진행하다 보면은 막 10년, 15년 전만 해도 좀 늦게까지 목수가 그냥 일해주고 뭐 좀 늦게까지 뭐 좀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딱 정립이 돼서 오버타임 늦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 포지션이 한 2~3%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특사과 뭐 백화점이나 그런 데 좀 거의 뭐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좀 견적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올라가죠. 이게 인건비가 주간에는 이제 저희 이제 현장 용어로 그냥 한 대가리, 뭐 한 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 되게 되면은 뭐 두 대가리, 뭐 2.5품 뭐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한 2~3배씩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로드 매장 같은 경우는 뭐 20일이나 뭐 25일이나 이런 식으로 기간을 넓게 해서 공사를 주간에 쭉 하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점이나 이런데 제작할 수 있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 놓고 걔를 하루나 이틀 야간에 들어가서 후다닥 치고 나오죠. 그렇게 들어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견적 부분은 조금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인건비 포지션만 따지게 되면 백화점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포지션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수에 비해서. 네. 그리고 세부 견적에는 주로 이게 본공사 비용이 있고 별도 공사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공사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본공사 비용이라고 하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목공사, 그다음에 뭐 전기공사, 그다음에 설비공사, 페인트 공사, 뭐 타일 공사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공사. 그것을 안 하면 매장이 뭐 오픈할 수 없는 공사. 이것을 본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본공사 같은 경우는 평면을 실측하게 되면 뭐 3D까지 올리게 되면 면적이 나오면서 꼭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견적이 바로 픽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번외 공사,
추가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예. 에어컨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에어컨은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뭐 LG, 삼성, 캐리어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틀려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 인테리어라고 해서 정하기가 굉장히 예, 예. 어렵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싼 캐리어를 생각했는데 점주는 저는 LG 쓰려고 했는데요. 그럼 거기서도 막 몇백만 원 차이 나고 그래서 예, 예. 추가 공사, 별도 공사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예. 뭐 프랜차이즈 어차피 평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견적을 주로 어떻게 뽑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예, 예.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사항들로 견적을 냅니다. 뭐 목공, 뭐 페인트, 뭐 철거,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 견적을 다 내고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의탁자나 별도의 공사들을 예, 예. 다른 그런 업체들이 거기 협력 업체들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같은 예. 경우는 그런 것들도 인테리어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은 세부 항목으로 해가지고 견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인테리어를 맡기는데 저는 한 2천만 원 생각을 했어. 네네. 근데 뭐 시장님 견적이 한 3천만 원이야. 네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하고 이게 개인 공사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프랜차이즈는 이게 평균치의 값을 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예, 예. 매뉴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세부 견적을 내드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돈이 버짓이 내가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난 버짓이 2천만 원밖에 없다. 예, 예. 근데 인테리어 3천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세부 견적을 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예, 예. 거기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공사가 한 700만 원 잡혀 있는데 목공사 비용을 좀 줄입시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공사를 좀 빼고 예, 예, 예. 디자인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뭐 한 4천에 합시다, 5천에 합시다, 400에 합시다, 500에 합시다. 하고 견적을 조금 예. 부분 견적으로 뭐 바닥 재질을 바꾼다거나 예, 맞습니다. 뭐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찾는다거나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는 이 개인 공사는 이제 세부 항목으로 진행되고 그 대신 융통성이 있죠. 유두리가 있다고 예. 봐야죠.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야죠. 개인은 프랜차이즈는 협의가 안 되겠죠. 예.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 개인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견적이 내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쵸. 해서 비용을 좀 맞춰서 이 사용자가 버짓이 있잖아요. 그 예, 예. 버짓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게 프랜차이즈 공사와 개인 공사의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견적서 보면은 견적서가 진짜 뭐 한 3-4장짜리도 있고 진짜 어떤 견적서는 몇십 장짜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봐도 이거 진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적었겠지만은 네, 네. 초보자 분들이 봐가지고는 이게 뭐 맞는 견적인지 아닌 견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견적을 예. 내보면 뭐 세부적으로 막 쪼개서 막 예, 예. 내죠. 그렇다고 그게 다 뭐 정확하고 좋은 견적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견적을 내보면서 견적은 곧 예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예상 견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행가는 이제 공사를 쳐봐야지 아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조그만한 컵을 하나 놓는데 컵 가격이 얼마고 못을 하나 사는데 못 가격이 얼마고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견적을 만들면 아무래도 숫자를 올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소비자들은 봤을 때 항목이 쫙 많은데 뭐 거기에 몇천 원, 몇백 원 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열심히 내줬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견적 올리기가 좀 더 편하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견적 받으시는 것보다는 간략적으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는가는 그 많이 공사를 해본 경험자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그 점주님들의 버짓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나눴다고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인테리어 견적, 복수 견적 받아보면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진짜 막 동네 업체 맡겼을 때 하고, 뭐 전문 업체 맡겼을 때, 아니면 좀 큰 업체 맡겼을 때, 그 견적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결론은 이게 그 현장을 실측하고 이제 견적을 내잖아요. 예. 도면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상치,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견적 예.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시키면 이제 뭐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뭐 철물점에서 예. 일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하시고, 그쵸. 뭐 도배 바르시는 분도 인테리어 그렇죠. 하시고 다 인테리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큰 거는 못 보죠.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배하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데 나 인테리어 견적을 냈어. 예. 그건 도배는 정확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액이 싸게 내게 되죠. 자기 인건비 기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때, 예. 금액이 안 맞잖아요. 도배만 맞지.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사고가 생기죠. 아, 못해요. 저희 뭐 받은 것까지만 공사를 해줄게요. 그러고 그냥 잠수 탄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냥 저는 잘못 낸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다소 늦더라도 실측을 하고 정확한 도면을 뽑고 정확한 3D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걸 해석해서 견적을 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가끔 보면 저희가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동네에서 좀 싸게 받았는데 네. 뭐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 견적이 나와가지고 비용이 오버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가 견적이 없게 계약을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돈이 일단 갔잖아요. 예. 근데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돈을 더 요구하는데 뭐 과하게 뭐 50% 받아놓고 뭐 150%를 더 주세요. 이러면 공사가 아예 안 되겠죠. 근데 추가 공사라고 이제 이 뭐죠? 그 동네에서 견적 내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 찔끔찔끔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점주님이 생각했던 버짓에서 오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가 또 없는 게 이 사람이 뭐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와서 이걸 했는데 이게 어쩌저쩌고 하니까 이거 돈 더 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까지만 요거는 할게요. 뭐 이런 식의 거의 반 협박 이런 조건들이 걸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무조건 싸다고 뭐 이게 아니라 정확한 견적을 도면과 3D와 이런 면적을 다 계산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그 디자인도 정확하게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로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